하루에 제일 지켜야 되는 습관이 있다면 아침에 조금 너무 많이 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이 잤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서 나오시는 거. 수면장애라는 게 어떤 겁니까? 뭐 수면장애는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거기에는 불면증도 있고, 뭐 수면무호흡증도 있고, 기면병도 있고, 우리 사건 수면이라고 말하는 수면 중에 원치 않는 이벤트가 자꾸 일어나는 분들도 계시고, 하지불안 증후, 수면과 관련된 운동장애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수면장애는 다양하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불면증이죠. 불면장애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잠이 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자주 깨거나 내지는 아침에 이제 내가 원치 않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잠들기 힘든 이런 증상의 한 가지 이상이 주 3회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우리 불면장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면증 네. 어떤 기준으로 진단을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잠이 들기 어렵거나 중간에 깨거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증상이 한 가지 이상인데 일주일에 3번 이상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것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때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흔히 수면 부족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수면 부족은 잘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부족해서 못 주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불면 장애를 앓는 분들은 충분히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못 주무시는 분들을 이제 불면증이라고 말합니다. 불면증을 유발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의 개념은 불면 장애와 동반 질환의 개념입니다. 동반 질환. 동반 질환으로서 가장 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울증, 뭐 불안 장애 같은 그런 정신 질환, 또 신체 질환, 어디가 아프고 불편해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또 수면 장애 그 자체, 수면 무호흡증,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분들도 불면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이런 사람들이 불면증에 잘 걸리더라 하는 네. 뭐 임상적인 특징이 좀 있습니까? 취약하신 분들이 계세요. 원래 조금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 네. 원래 살짝 우울하신 분들, 성격적으로도. 그 다음에 원래 조금 굉장히 꼼꼼하시고 아주 완벽주의적이시고 이런 분들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딱 돼야 되고 근데 잠은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힘을 빼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잠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불면증에 취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생활 습관에 좀 다른 유형들 뭐 없습니까? 생활 습관적으로는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불면증에 잘 걸리시죠. 또 본인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이제 불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직업적인 예를 들면 교대 근무를 하시거나 뭐 예를 들면 밤에 일을 하시거나 이런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불면증에 잘 걸리십니다. 불면증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분의 하루 일과를 쭉 다 묻습니다. 그다음에 불면증이 언제부터 생기셨는지 뭐가 본인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또 불면 증상을 일으킬 만한 다른 수면장애의 증상은 없으신지 예를 들면 뭐 코를 골거나 뭐 하지불안 증후 증상이 있거나 잠꼬대라시거나 이런 증상들은 없으신지 리듬이 뭐 많이 뒤로 밀리거나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전역형 올빼미 같은 분들은 잠이 들기 굉장히 힘들다는 불면 증상을 주소로 오세요. 나는 잠이 들기는 너무너무 힘든데 한 번 들면 쭉 자요. 뭐 학교를 못 갈 정도로 늦게까지 자기도 해요. 이제 이런 특징. 본인은 불면 증상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의 특징에 대해서 잘 평가를 하고 하루 일과를 쭉 물어보고 아까 전에 공존하는 질환들이 뭐가 있을까? 신체적으로 어디가 편찮으실까? 무슨 약을 드시고 있는 게 있을까? 우울한가? 불안한가? 이런 공존 질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제 대략적인 진단적 인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불면 장애다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치료는 흔히들 수면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약물적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치료를 하고 효과가 나는데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치료 초반에는 이제 수면제를 조금 쓰다가 나중에 이제 줄여주고 끊어주는 것이 대개는 이제 루틴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은 불면증의 인지행동 치료가 일주일에 한 번쯤 병원에 와서 한 4에서 8주 정도 자주 오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여력이 안 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인지행동 치료적 기법을 적용을 해서 드리고 이제 어쨌든 필요한 최소한의 약을 최단기간 먹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약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환자분들하고 얘기하고 좀 줄일 수 있는 자신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치료를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비약물적인 그런 치료가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거죠. 불면증 극복을 위해서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꼭 지켜야 될 수치. 저는 이제 기상 시간을 항상 일정하게 하세요. 하루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이 침상에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기상하는 시간. 기상도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침대에서 내가 몸이 나오는 시간. 제가 맨날 외래 볼 때 몸을 맨날 이러거든요. 환자분들한테 눈 뜨는 게 아니라요. 몸이 일어나서 나오셔야 돼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자고 깨는 거는 내가 의지로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침대로 가고 내가 침대에서 몸이 일어나 나오는 그런 행동적인 건 내가 의지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절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하루에 제일 지켜야 되는 습관이 있다면 아침에 조금 너무 많이 자려고 노력하지 말고 조금 부족한 듯이 잤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서 나오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